자, 오늘은 유사 자폐가 의심이 되는 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나름대로 하고 자폐인가 아닌가 막 이게 걱정되는 부모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애인가 쭉 봤더니 이 100일까지는 엄마가 받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니까 외가로 애를 보냈어요. 그래서 외가에서 애가 지났는데 거의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엄마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낮에는 할머니가 이제 근교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애를 방에다가 비디오 틀어주고 하면 비디오 따라하고 막 또 어려운 얘기도 하니까 신동소리 듣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놀다가 36개월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이제 큰 애를 그렇게 할머니네 오래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어린이집에 갔더니 각종 위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겁도 없고 무서운 게 없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뭘 주의 집중 받고 안 큰 애 같은 게 나오니까 너무 무분별하고 산만하고 그 무의미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엄마 오세요, 아빠 오세요 이러고서 추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얘는 위험한 행동을 너무 자주 하고 산만한데 TV 같은 데는 집중을 한대요. TV 해놓으면 집중을 하는데 이제 집중 그게 뭐 학습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정도의 집중이죠. 그리고 재미난 행동은 자동차의 바퀴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몰두하고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집중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사 자폐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왔어요. 근데 이제 36개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소아정신과 가면 유사 자폐인지 비디오 증후군인지 자폐인지 뭐 자폐는 한 1년 반 되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사해보면 다 알 수는 있어요. 유사 자폐. 자폐는 특수교육인데 유사 자폐는 정상애를 환경적으로 잘못 키워서 자폐랑 비슷한 아이가 됐다. 그래서 유사 자폐거든. 근데 지금 요런 케이스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대충 저는 뭐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니니까 대충 얘 행동을 쭉 보면 일단 얘 연령에 맞는 자극이나 놀이가 적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가에서 할머니는 바깥에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할머니가 애랑 못 놀아주니까 비디오 틀어준 거에 그냥 애는 거기에 상호작용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한 거지. 그 배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애 연령에 맞는 자극과 놀이가 있었느냐 하는 거에 좀 의심이 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가에서 할머니가 일하면서 비디오를 틀어준 게 비디오가 이제 베이비시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시터 역할을 오래 하면 그게 바보 상자죠. 왜냐하면 이게 상호작용이 안 돼요. 이러면 이래야 되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진정한 의미의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애를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들고 말도 더 못하게 만듭니다. 말 잘하게 하려면 그런 거 틀어주는 거 하시는 게 오히려 말을 더 못한다. 말을 잘하게 하려면 누구랑? 엄마랑 끊임없이 놀이 상황에서 주거니 받거니를 한 애가 상황에 맞게 맥락적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일방통행으로 쭉 이렇게 읊어준 애가 잘한 애는 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엄마들 텔레비 켜주면 그 텔레비를 통해서 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내 수업을 듣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고치시면 되죠.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당장 누가 고치지? 엄마만 고쳐도 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그쵸 애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디오나 TV를 틀어준다. 이거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바보 상자에다 애를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유사자폐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집중해요. 이렇게 상동행동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왜 저런 일을 자꾸 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산만해서 그쵸? 또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은 일단으로 볼 때는 유사 자폐인지 아닌지는 검사해보면 알지만 내가 볼 때 약간 불안정 애착됐다 하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놀이에 탐색을 못하면서 어떤 무의미한 행동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애들이 한 가지 놀이에 탐색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하고 배워지고 뭘 한다면 나름대로 그 놀이가 학습이 됩니다. 근데 얘는 한 가지 놀이에 탐색하거나 집중하지 못해요. 이제 이런 게 점점 누적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일단 볼 때 불안정 애착으로 보여지죠. 불안정 애착으로. 그래서 이제 방법은 방법을 드려야 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놀아야 되겠다. 그동안 엄마가 못 놀아줬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놀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엄마한테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놀이 시간표 짜오세요. 놀이 시간표대로 놀아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시간 내면 놀아줘.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시간표대로 잘 적절히 개입하고 놀아야 된다. 또 얘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사소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준다. 요거는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일은 안 된다 소리를 분명히 OX를 해줘야 된다. 얘한테는 중요한 게 뭐야? 남하고 놀면서 노는 즐거움이 있다. 이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고 혼자 놀아버릇해서 얘는 많은 시간 다른 애랑 많이 노는 경험을 해서 혼자 놀기보다 여럿이서 노는 게 훨씬 재밌고 신난다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좀 잘못해서 불안정 애착으로 된 사람은 애착으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인내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쵸. 예방해야 될 때, 그쵸. 예방을 못해서 치료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피차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충분히 놀아주고 상호작용하고 애착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문제로 된다. 여기에 걸맞게 한 13세기에요. 그 신로마 황제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아기를 다 낳아서 전부 수도원에 갖다 줘봐라. 수도원에 줘서는 애기하고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앉지도 말고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때 되면 우유는 줘라. 살려놔야 되니까. 때 돼서 우유만 주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만지지 말고 해라.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 사망했어요. 거의 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황제가 알고 싶은 거는 말도 안 하면 도대체 얘가 애기가 무슨 언어를 할까? 그러면 어떤 언어 하는 거, 그게 이제 관심에서 시작했다가 애가 다 죽으니까. 내가 매 차시 얘기하는 얘기지만 똑똑한 아이로 만들려면 그 전 단계가 정서 사회성이 안정돼야지 그 중에 매시 똑똑한 짓을 하죠. 그래서 똑똑한 애로 만들려면 선수가 인지적인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정서성, 사회성이 안정돼야 돼요. 안정되면 지금 얘기한 불안정 애착된 애는 이거 이미 이제 좀 힘들어진 애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13세기 때 로마 황제 그 애기한테 우유만 주고 상호작용하지 말라. 결국 다 죽었다는 거는 우리 인간은 그 사랑으로 살지. 관심과 그쵸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아이들이 학습도 관심이 있어서 잘하면 그중에 몇이 또 학습적인데 달란트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전작업이 전혀 없고 정서 사회성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걔가 공부 잘할 걸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는가. 그래서 요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를 통해서 애들이 배워지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그 공감력이라든지 기계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애착이라든지 불안정하게 크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안정권에서 정서 사회성이 안정된 애가 나중에 AIT 또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같이 하고 또 걔가 못하는 공감력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기본으로 가야 될 건 정서성, 사회성이 안정된 아이들이다. 그래서 오늘 얘처럼 저 자폐 아니에요. 불안정 애착 같아요. 이런 얘기는 애시당초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아픈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어머 난 생각 없이 틀어줬는데 그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좀 관련된 거를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마구제비로 막 뭘 틀어주고 보게 하는 엄마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